벌써 집이 뭐야? 아 볼살 때 여기 4개 넣어. 자, 예비김치니까 내가 줄이면 예치고 예치니까 에치 하면 니야 이제 에치 하면 네 에치 알겠죠? 에치 하면 니예요. 내가 별명 지어줬어요. 니 별명 없잖아 예은아. 아니 뭐 화장 아 싫어요. 아니야? 아 자 싫어요. 에치가 낫지? 아 오케이 에치. 에치 하면 내가 그냥 빼야지 쏘갈 때도 연습해볼까? 에치! 아 왜요? 아 오케이 좋았어요. 아 여기 별명 안 지어줬다. 에치하면 애들은 예비김치라고 생각도 못할 거야. 뭐가 에치를 예비김치라고 생각할 거야. 묵은지. 네 안 해요 왜? 저 아니에요. 네? 묵은지 아니에요? 누구세요? 아 저 아니에요. 묵은지가 아니라네. 시키네. 자 빅문학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혹시 여기서 최근에 사람 얻어먹은 적이 있는 사람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1년도 없는 것 같은데. 와. 와. 아니. 현용이한테 막 5만 거 다 얻어먹고 동거리한테 얻어먹고 막. 에이 그리고 네 동거리한테도 거의 얻어먹은 적이 없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요. 뭐라고? 최근에 얘기하는데 동거리한테 거의 얻어먹은 게 없다는데 사실 뜯어보면. 이승이. 제 친구들 당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뭐? 막 이렇게 막 밥을 막 사주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밥 사준 적 없었어? 우리 네가 밥 사줬다며? 네? 대려 네가 밥 사줬다고 막 그걸 니한테 자랑했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밥 사줬다고 안 했어? 동거리한테? 아닌데요? 안 사줬어? 네. 착각이었어? 아, 이건 내가 지어낸 것 같아요. 누군가 밥 사준 거 내가 한번 찔러봤어요. 전수했으면 그래가 있어요. 아 근데 별로 동거가 니한테 별로 뭐 먹은 게 없대. 그래서 더 내놔라 해본 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시기네. 조금씩 지대로네 그냥. 얘 기억조차 못하는 여자. 저도 모르고. 와 시기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 속의 동거. 차라리 현용이가 낫다 그거예요? 현용이는 솔직히 기억나요? 많이 사준 거? 아니 걔 지금 이 잘. 앞두고 있잖아요. 현용이 내 사준 거 좀 인정해요? 현용이가 안 사줬어? 아니 맨날 사준 거 인정하죠. 인정해요? 그럼 왜 얻어먹고 보답은 안 해? 에이. 그게 김치인데? 아니에요 쌤. 네가 묵은지가 아니라 증명을 대보세요. 현용이한테 그렇게 많이 얻어먹고 니는 왜 현용이한테 안 사줬어? 나 궁금해. 김치가 아니라면서. 저 근데 제 그래. 친구가 있었잖아요. 응? 친구로 잘 지내셨잖아요. 그니까 걔는 니한테 먹을 걸 조공하고 니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 전형적인 김치요. 친구 믿는 놈이. 김치의 뜻이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남자한테 이렇게 아주 명품백 사들고 걔들은 뭐예요? 아 오빠 고마워. 내가 사줘서 고마워. 이게 오빠 근데 저 에르메스 백이 너무 갖고 싶은걸? 뭐예요? 에르메스 앞에 사주면 야 김치라고 그렇게 김치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에르메스 백 사주면 완전 팔 별로 붙어가지고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오빠 짱! 아니 이거 저는 뭐야? 바라는 게 없어요. 저 바라지 않아요. 응? 저 바라지 않아요. 주면 고마워 이거죠. 와우. 그거 어떻게 그 거절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지 부담스러우면 아니야 괜찮아 아, 하고 저랑 그렇게 해요 항상. 어?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진짜 에이. 진짜예요. 그럼 보답을 해야지 보답을 해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할 거예요? 그래? 다 생각했어요. 다 생각 있어? 아 그러면 동거리한테서 보답을 할 거고 현영이한테 다 보답을 할 거고 할 거야? 응. 아 차라리 김치 인정하면 안 해도 돼 왜? 그냥 니 지금 돈 없잖아 카드 생각해 카드 생각해 그냥 인정해? 인정하면 안 해줘도 돼 인정 안 해? 묵은지 인정하면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거야 어차피 묵은지 다 올리고 다 끝났는데 뭐 인정하자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 묵은지 인정하면 안 해줘도 돼 솔직하게 왜 그래요 진짜 저한테? 아이 묵은지 할래 묵은지 인정하려면 다 보답할래 이번 기회야 중간. 어? 중간. 중간 없어. 오케이 김치 묵은지 너무 심했고 아니. 아 그럼 김치 묵은지와 정상의 중간은 김치지 묵은지는 김치가 익을 때로 익어서 심각한 지형이 묵은지인데 에어팟을 받았다는 건 일단 묵은지였는데 다시 이제 네가 김치로 한다 했으니까 김치 하자 그러면 에이 근데 약간 그쪽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안 됐어요. 정상이. 김치도 아니다? 난 아직 김치가 아니다? 그거에서 전. 그래? 그거에서 정상 사이. 그래? 응. 그럼 니도 예비김치 할 거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시기네. 좋습니다. 솔직히 보경이 보고 김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경이가 아니죠. 조용 아니죠. 딱 봐도 보경이 이거 했을 때 노김치 딱 나오지. 왜냐면
보경이한테 누가 사주지 않으니까 보경이는 왜 안 사줘요? 보경이도 사줘 그러세요. 누가 없어 희재야. 이거 예. 보경이 감당해. 이거 보경이한테 한번 딱 이렇게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멘트. 한번 해봐. 아이씨. 하기 싫어? 아니. 오케이 그럼 네가 해. 아니라면서 아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 둘 셋. 해야죠. 네 하세요 지금부터 보경이한테 물 시키면 하세요. 주관도 있어. 너 같으면 안 하겠다. 자 1번 그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두 번째. 자, 윗글의 기읍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전 몇 자리인가? 세 개네. A, 2, 4래. 아, 경제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제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솔직히 시간에 경제 문제 제일 어렵죠? 이해 안 되죠? 어렵죠? 네, 가볼게요.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몇 개 안 되고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상식 같은 것들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게 A는 셔츠 전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여 일주일간 일일 셔츠를 제공받고 입고 있던 셔츠는 반납한다. A는 셔츠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뭐예요? 셔츠 전기 배송 서비스를 신청해서 셔츠를 제공받고 입었던 셔츠를 반납. 그럼 직접 사러 가거나 세탁도 안 해도 돼요. 시간을 절약. 오씨 개쩌는데 나도 이거 할래. 와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 현호가 있는데 무슨? 어? 현호가 있는데 무슨? 현호가 우리 안 해도 되겠네. 이처럼 소비자가 회원가입 및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을 배송받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이용하는 걸 구독 경제라고 한다. 와 지일이네. 이거 진짜 최고예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만 사용되는 구독 모델들은 최근에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유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구독 경제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정기 배송 모델인데 월 사용료를 갑자기 세 가지고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칫솔, 식품 등의 생필품도 지정 주소로 정기 배송을 해주고요. 와우, 첫 번째가 계속 떨어지네. 아휴,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 안 돼. 그래서 진짜 이 구독 경제가 여친도 이런 거 있는 거 알아요? 필요한 기간 동안 여친 대행 서비스.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런 날 여친 정말 미모의 여성과 하루 이틀 동안에 이러한 애인 관계를 유지해주고 서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지내야 될 걸 이 예쁜 애인과 또 잘생긴 애인과 밖에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도 지나가다가 와씨 족진 따같이 생긴 줄 알았어 네가 와 이런 예쁜 여자라 하면서 근데 그래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제 헤어졌다 아쉬운 결과 그럼 또 하고 싶으면 또 뭐 해야 돼 결제를 해서 만남을 가지는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났어요. 애인 대행 서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구독 경제를 뭐 한 거야? 악용한 예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게 합법적이고 잘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하는데 저는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있었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싫어합니다. 불법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뉴스에 나왔었어요. 불법이요? 당연히 불법이지. 돈을 주고받고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성매매가 같은 게 변형됐다라고 보면 되죠. 안 좋은 예시입니다. 거의 하루 10만 원. 왜 다들 나를 보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냐면 네가 같이 옆에 자면 밥 사줄게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데가 나 장난친 거잖아. 이거 장난이야. 나 장난이지. 당연하지. 니도 전화번호 쳤어야 저는 전화번호 없어. 왜 그랬지 씨발. 왜 보세요?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구독 경제가 다시 뭐라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뭐 한다? 뭘 사용할 수 방식으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돈을 지불하면 뭐예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인이가 옆에 눕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네가 밥이라는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옆에 누워만 주면 내가 밥이라는 돈을 쓰겠다. 또 김치 저양한 거잖아요. 왜냐면 채연이는 김치니까 밥을 사주면 내 통장에 있는 카드에 돈을 아낄 수 있네. 네,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응?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좋다고 하면 김치의 묵은지가 아니라 거의 그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래서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는 정기 배송도 있다면 무제한 이용 모델도 있는 거예요. 정액 요금을 내고 영상이나 음원, 그럼 이제 동건이는 다음 모델로 많이 넘어갔다 치면 내가 니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얼마 돈을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제한 이용. 천조. 채연아 니를 한 달 동안 무제한 사용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제가 천조. 천조야? 시키네. 영상이나 음원이나 각종 서비스를 무제한이나 뭐 동호회 할 만한데. 동아 천조 멀자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장기 렌털인데 렌털이라 구매에 목돈이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뭐예요?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개가 있나봐요.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유는 뭘까?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 확산 현상을 합리적인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효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효용이란 만족감이에요. 왜? 우리는 만족감을 최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비용, 돈은 얼마 없는 거야. 돈은 얼마 없는데 만족도는 뭐예요? 최대의 만족을 얻고 싶어. 그래서 뭐다? 구독경제 확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최근 소비자들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보다는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을 소유한 것보다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을 더 중요시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구독경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유하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한 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는 뭐였어? 아까 앞에서 말했어. 소유에서 이는 뭐예요? 사용으로 갔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야지, 소유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지 않아도 사용해 볼 수 있다예요. 예를 들면 정수기 같은 거죠. 그래서 값비싼 상품을 사용하는데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를 사가지고 한번 허세를 부리고 싶어. 근데 람보르기니를 살려면 뭐예요? 몇 억이니까 돈은 없고, 근데 람보르기니를 하루 빌리는데 몇십만 원이면 하루 정도는 빌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벤트 때 람보르기니를 하루 정도 몇십만 원 주고 렌탈을 해보는 거예요. 소유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람보르기니를 사용해서 허세를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품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구매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매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차를 렌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독경제의 확산이 이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뭐야?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고정 지출이 늘어나서, 예를 들면 차도 렌탈해서 돈도 많이 나가고, 정수기도 렌탈해서 돈도 많이 나가고, 집도 렌탈해서 집도 돈 많이 나가고, 5만 원 다 지출해가지고 옷도 빌렸으면 돈 많이 나가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할 경우 뭐예요? 수익비에 의해서 그냥 팔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팔고 끝날 걸 10만 원 쓰다가 그만 써버리면 이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포인트가 두 개예요. 계속 소비자의 입장과 생산자의 입장을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건전한 수익 모델을 연구해서 경제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1번을 읽고 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없이 놀리다가 1번을 안 읽고 풀었어요. 원래
원래는 이거 읽고 푸는 게 유리합니다. 생산자는 구독 경제를 통해서 이용 고객들에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개별화된 서비스. 개별. 여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 1번 여기 있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는 구독 경제를 이용함으로써 구매 행위에 대해서 드는 시간을 소비자가 줄일 수 있다. 시간 줄일 수 있다. 어디 있어요? 구매 행위에 들이는 시간과 따르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기 있어요. 3번 뭐예요? 소비자는 구독 경제를 통해서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 구독 경제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을 개인정보 제공 안 해요? 하죠. 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뭘 한다 했어요? 네,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해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3번. 넘어갈게요. 2번.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 소비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게 공유경제예요.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지금 배웠던 것들 다 비경지식으로 넣어놔야 됩니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연의 불편한 소비를 줄여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친환경적. 공유경제 영역은 주택, 의료 등 유형 자원에서 시간, 재능 등 무형 자원으로도 확장되고 있어요. 공유경제. 이 공유경제가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이 공유자원은 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도 옛날에는 사무실 차리려면 몇 천만 원씩 들죠. 요즘 사무실 안 차립니다. 누가 요새 사무실 차립니까? 뭐합니까? 공유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 오피스텔이 있는데 공유 오피스텔이 뭐냐면 이 공유된 오피스텔이라는 데서 사무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월 30만원 또는 월 50만원을 내면 여기에 사무실에 한 칸을 쓸 수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 많아요. 공유경제 서비스. 그래서 여기에 사무실을 쓰다가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뭐 하면 돼? 옆에 있는 한 칸을 더 늘리면 돼요. 또는 여기에 계약이 종료되고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리를 비우고 더 큰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한 달 계약이 종료되면서 철거도 필요 없고 권리금도 필요 없고 그냥 단지 큰 데로 어차피 사무실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장소가 큰 데로 잘 되면 이전하면 되고. 근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여기는 어차피 한 달마다 돈을 내니까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더 작은 데로 옮기겠다. 15만원짜리로 더 작은 데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실 차리려면 임대료도 막 내가 권리금 보증금 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돈도 맡겨야 되고 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요즘은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여기에 사무실을 빌려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경제입니다. 엄청난 아이디어입니다. 기획은 니은과 달리 뭐예요? 여러 사람이 서비스를 공유하는 것. 오히려 누가? 니은이 여러 사람들이 서비스를 공유하는 거죠. 기획은 니은과 달리 자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군.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이 뭐라고 했어? 친환경적이죠. 니은이 친환경적인데 왜 기획은 니은과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은 계속 뭐예요? 기획은 구독경제예요. 구독경제. 구독? 니은은 기획과 달리 공유경제는 구독경제와 달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니은은 기획과 달리가 아니라 계속 반대로 됐어요. 오히려 기획이에요. (4번) 기획, 니은 모두 유형 자원보다 무형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한다. 단지 영역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확장되고 있지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기업과 기업 모두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여기서 뭐예요? 여럿이 공유하니까 부담이 줄죠. 상품을 사용하죠. 그 효용이 뭐예요? 효용이 뭐라고 했어요? 채은아? 만족. 네, 만족감이라 했죠. 만족감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은 정답은 5번. A에서 이 서비스. A는 뭔데요? 정기 배송, 무제한 장기 렌탈. 렌탈이라고 적었죠? 렌탈인가? 렌탈이에요, 렌털이에요. 영어잖아요. 맞죠? 근데 렌탈 서비스가 되게 이상해서. 자, 정기 배송.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매월 갖다 줘요? 당연히 뭐예요? 무제한 서비스죠. 정수기 무제한으로 사용하죠. 정답 몇 번? 1번 넘어갈게요. 문제가 딱 봐도 짝 같아 보이죠? 열심히 해봅시다. 4번. 잘 자는 것은 기읍 사례 카너먼 입장에서 상황 1, 상황 2. 와우, 5개네.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 B를 고려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선택을 예측. 태양이 요새 밥 안 먹고 8시에 갈 거죠? 7시 왔어? 오늘 안 왔어? 응? 오늘 11시죠. 오늘? 오늘 우리가 엄청난 대대적인 학원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일단 보기의 윗글의 그림에 대해서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뭐예요? 바르게 작지어진 것은 나중에 일단 문제 풀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잡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못했다가는 수업 몇 개 못하고 또 맞춰요. 진짜예요. 응? 진짜예요. 뭐 진짜지? 장난 아니에요. 내 인생은 원래 즉흥적인 거거든. 수업하면서 계속 어떻게 할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며칠 간다. 어? 며칠 못 간다. 3일 못 넣어. 더워. 태양아, 위에 따뜻한 방 하나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따뜻해지는데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여기는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데?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는데?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진짜 차가웠어요 아침에. 아 진짜 차가운 바람 계속 꼈다 나와.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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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네, 한 3번씩 3번. 한 4번. 그 조금은 못 참고 끈 거 아니야? 네, 저 15분이나 기다렸어요. 아 처음에 키면은 처음에 차가 먼저 날 걸려. 응. 기다렸잖아. 근데 춥잖아. 자,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중거로 하여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와, 말이 어렵네. 기대 효용 이론은 여러 대안이 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 카너먼은 논리적 사고 과정보다는 직감의 의존의 문제 해결,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해서 전통과는 구별, 합리적인 선택, 전체 경제학의 전제를 실제 인간 행동을 근거로 반박. 문제 풀었나? 안 풀었고, 여기도 역시 안 풀었고, 여기도 역시 안 풀었고, 여기는 풀었는데 시간이 되고 풀었어? 여기는
정답률이 높네. 볼까요? 쉽나? 푸는 20분 걸려요. 푸드 20분 걸렸어? 그럼 망한 건데. 한 문제를 20분을 풀면 어떡해요? 그럼 망한 건데. 너는? 저 8분 40초. 8분 40초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저는 굳이 시간 주고 풀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풀었어요. 그래도 10분 안에 풀었어요. 세 문제. 10분 안에 풀었어요. 3문제 6문제. 말라. 네 문제. 지금 이거 20분 걸렸네. 니네 10분 걸렸네. 아이, 저 6문제요. 6문제 한 10분 걸렸어요. 와, 굳이 시간 재고 풀진 않았는데. 와우. 아, 시간 제가 볼게요. 네. 대단하구만. 채민이 어차피 뭐, 그거 뭐, 어차피 뭐 앞으로 망할 건데 뭐. 응? 너왜안 풀어? 아니 저한 풀렸는데 빨리 시작한지 몰랐어요. 항상 다 이유는 있네. 저 진짜 풀렸어요. 아니지. 나도 맨날 그렇게 해야겠다. 채연이 집에 가고 나면 채연한테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채연이 없으니까 놀 줄 몰랐다. 그게 뭐예요? 우리도 그게 뭐예요? 난 채연이랑 대화가 너무 좋아. 논리력 따위 필요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또 그냥 말을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채연아, 니랑 대화하면 너무 즐겁다. 채연 오늘 아침에 키 컸어? 네. 아 진짜. 오늘 아침에 키 큰 게 느껴져? 네. 잘하잖아요. 아. 혹시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오늘 좀 컸네 느껴지는 사람? 아니 그거 짜 이렇게 딱 써보면은 그럼 배꼽 위치로 내려갔거든요. 배꼽 밑에 내려가고 있어? 와. 심리학자 카너먼은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직감에 의해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서 해결한다. 뭐예요? 카너먼입니다. 적으세요. 치은이. 직감적으로 자기의 배꼽이 내려갔다고 오늘 아침에 키 컸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 단어 중에서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어느 것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뭐예요? R로 시작하는 단어와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에서 후자가 많대요. 그랬구나. 근데 전자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 인간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연구해서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일단 전통.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게 전통 경제학의 전제를 반기를 들었어요.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시킨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어요.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 시장에서는 재화와 영역의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전통 경제학의 대표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 일단 포인트는 기대 효용 이론은 전통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입니다.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 대안의 효용을 계산해서 자신에게 최대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 또 효용이란 뭐예요? 만족감.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의 효용에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곱해 모두 더한 값. 와우, 말 어렵죠? 천천히. 어떤 대안의 기대값인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 효용에다가
사건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한다. 일단 개별 사건 효용, 사건 발생 확률을 곱해서 모두 더한다. 따로따로 표시. 예컨대, 말이 게으려우니까 예시를 무조건 줍니다. 예컨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만원을 잃는 게임을 A. 앞면이 나오면 만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천원을 잃는 게임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화폐 효용은 액면가와 같다고 할 때 동전의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0.5%, 0.5. 그러면 A의 기대 효용은 2만원이 나올 확률은 0.5, 만원이 나올 확률도 0.5를 이러니까 빼면 5천원이 되는데 B는 어떻게 돼요? 만원이 곱하기 0.5, 5천원이 곱하기 0.5를 빼면 2,500원이 된다. 기대 효용 이론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큰 게 뭐한다? A를 선택해야 하지만 뭐예요? 대다수는 B를 선택한다. 오, 대다수는 B라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B를 선택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전망 이론을 제시했어요. 전망 이론.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내기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어차피 2만원, 만원이나 만원이나 5천원이나 두 배는 똑같은데 2만원, 만원 하면 어때요? 무려 기대 효용이 5천원인데 만원, 5천원 하면 2,500원밖에 안 되니까 뭐예요? 금액이 클수록 10억, 5억 하면 기대 효용이 10억과 어차피 두 배 차이잖아요. 10억 얻으면 10억, 잃으면 5억을 했을 때 인생 한 방 걸어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5억 빼기 2분의 5억 하면 2.5억을 얻을 수 있는데 똑같이 만약에 10만원, 5만원 하면 얼마? 꼴랑 2분의 1 하면 5만원 빼기 25,000원 빼면 25,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2.5억, 여기는 25,000원. 채연아 뭐 선택해야 돼? 2억 5천을 선택해야겠죠? 네. 네, 이게 뭐예요? 저겁니다. 이게 기대 효용 이론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뭐예요? B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채연아 잘못 선택해서 지면 5억을 물려야 돼. 엄마 아빠 집 다 팔고 엄마 아빠 차 다 팔고 이제 너희들 이제 그거 뭐지 그 만약에 문제 생기면 무료 급식소에 가가지고 밥 먹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아니 10억을 얻을 생각은 안 해? 못 얻으면 어떡해. 아까 네가 몰랐다 이거. 네가 몰랐잖아. 네가 있죠 뭐. 다시 바꿀래요.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채연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B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채연이처럼 B를 선택하는지 보자. 전망 이론을 제시했다. 전망 이론은 보세요. 이득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 10억 벌면 뭐 할지를 생각을 안 하고 5억을 잃으면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어야 될 상황을 생각을 심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인간 심리 선택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채연이 5만원 잃어도 5만원 정도야 네 카드에서 잃으면 되잖아. 네, 채연이는 어디에? 잃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택이 바로 전망 이론입니다. 그럼 1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같이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선택한다니까요. 이러면 어떡하기? 이러면 잃는 거지. 여기서 전망이란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성과 가치에 있어서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 가중치는 뭐예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확률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채은이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야. 5억을 잃으면 어떡하지에 채은이는 곱하기 10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은이는 잃으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5천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확 떨어지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와 씨발 나는 5억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온통 10억을 얻으면 뭐하지? 그러니까 나는 10억을 얻으면 뭐하지의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뭐 국어를 하든 일단 그건 나 모르겠고 나는 일단 얻으면 뭐하지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그래서 각각의 결정 가중치를 곱해야 돼. 나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채은이는 이러면 어떡하지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최근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이론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방금 여기 그래프인 거예요. X축은 성과를, Y축은 성과에 대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게 성과와 가치가 두 축이고요. 그리고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은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중거점으로 이를 기준이 오른쪽이 이득, 왼쪽이 손실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득, 왼쪽은 손실이에요. 그래프에서 이득의 영역과 손실의 영역을 절대값을 비교하면 뭐예요? 후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A라는 걸 채은이가 선택했을 때는 요만큼 얻는데 마이너스 1 잃으면 이만큼 잃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즉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10억을 벌면 이동규는 행복감이 이만큼이고 5억을 잃으면 요만큼 잃는데 채은이는 10억을 얻으면 그냥 얻었는갑다 이 정도인데 5억을 잃으면 세상 다 무너지듯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 따라 앞에 든 예에서 후자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2만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이 만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감보다 크지만 만원을 잃었을 때의 손실감이 5천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5억을 잃을 때가 엄청 크기 때문에 큰 손실감을 피하려고 잃는 걸 피하려고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동건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동건이랑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먹으러 가서 장가네를 밥 먹으러 갔는데 장가네를 갔는데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게 사다리를 타자. 그래서 한 명이 돈을 몰아주자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동건이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손실감, 자기가 걸렸을 때 이 내야 되는 손실감이 이득, 내가 돈을 안 내는 이득보다 동건이는 크다라고 여겨서 나는 내기 안 할래 해서 우리 3명을 내기했고 내비게해서 제가 결국 걸렸어요. 그래서 얘들은 공짜로 밥 먹고 제가 돈을 냈어요. 이게 이겁니다. 동건이는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왜냐면 걸릴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됐거든. 하지만 그딴 게 상관이 없어요. 동건이에게는 자기가 걸렸을 때 내야 되는 돈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반영되는 게 바로 무슨 이론? 전망이론입니다. 그래서 동건이가 결국 이렇게 걸렸고 제가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튀었어요. 제가 튀었죠. 너무 재밌었다. 이런 거예요. 다 모든 이런 경제 이론이 맞죠? 규현아. 다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수업 시간에 동건이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채연이 생각했죠? 아니 쓸데없는 얘기를 앞으로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수업에만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막 합니다. 자, 전망이론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의 행동에 지금 잔잔히 볼 거야. 이제 농담 없이 수업만 쫙 갈릴 거야.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예요. 틀 효과를 설명합니다. 실제 선택 행동에 미치는 현상을 틀 효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틀 효과가 뭔지 볼까요?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이 자신에게 이득 줄지 손실 주는지에 따라서 이득을 주면 긍정적인 틀, 손실을 주면 부정적인 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 부정적인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 회피 방향.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은 위험 추구 성향.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대요. 봅시다. 항상 상황을 봐야 돼요. 100만 원이 있으면 A 안과 B 안 중 택 1을 할 거예요. A는 0.5의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100만 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고, 얘는 1의 확률로 100% 뭐만 받는다? 50만 원을 받는다. 막 50만 원 안정적으로 받을래? 아니면 로또처럼 100만 원이나 0원 중에 선택할래? 이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C와 D 있는데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거나, 얘는 뭐예요? 아무거나 잃지 않는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50만 원을 잃어요. 일단 상황 1은 이득이 되죠. 지금 얘는 어쨌든 100만 원 받거나 0원이거나 50만 원을 받거나 상황은 이득되는 상황이니까, 이득되면 무슨 틀이에요? 긍정적인 틀이고, 다시 앞에서 이걸 예시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긍정적인 틀은 이득이고, 긍정적인 틀에서는 위험을 뭐 하는 데 있어요? 회피하죠. 얘가 지금 어쨌든 상황 1은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거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긍정적인 틀이니까 긍정적인 틀은 위험을 뭐 할 거예요? 회피할 거죠.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면 A 아니에요? 예은아 B 아니에요? B. 네, B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확실한 A안보다는 이득이 확실한 B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 2는 무슨 상황? 부정적인 틀이에요.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험을 뭐 한다는 거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들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이용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위험을 추구, 이런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분명히 달라요. 하고 누가 약간 살짝 공부로 족박잖아? 그럼 제가 슬쩍 하는 거예요. 약간 족박고 있을 때 이거 딱 하면, 예를 들면 한 2시까지 공부할래? 아니면 1시까지 공부하거나 3시까지 하거나 그거 선택해볼래 하면 100% 에이씨 어차피 2시까지 공부하기 족박는 거 1시 차라리 로또 인생 걸어보자 했다가 진짜 새벽 3시까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틀에서 내가 왜 살살 꼬우면 넘어온 줄 알아요, 다들 애들이? 이런 부정적인 틀에서는 대부분 무슨 추구를 하니까? 위험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때는 제가 뭐예요? 긍정적일 때는 위험을 뭐 할 거니까? 회피할 거니까. 생각하세요. 좋은 상황일 때는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해.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부정적인 사람을 위험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상황 2는 손실이니까 부정적인 틀에서는 보통 어떻게 한다? 확실한 D안보다는 손실이 불확실한 C안을 선택하고 100만 원을 결국 잃어서 망합니다. 전통경제학은 이러한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카너먼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전제? 인간들이 합리적인 이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걸 비판 때리는 거죠.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원래라면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뭐예요? B를 선택하면 여기도 D를 선택해야 되는데, 웃기게도 플러스일 때는 B를 선택해 놓고 마이너스일 때는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비이성적인지 알겠죠, 채은아? 이해돼요? 사람이 왜 이성적이지 않은지? 네. 그 결과 인간의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주목하는 게 행동경제학이라는 거예요. 행동경제학. 갑시다. 자, 이해를 많이 잘 시켜줬어요. 이런 문제를 엄청 풀기가 쉽습니다. 이 정도 이해되면 완벽합니다. 자, 4번 가볼게요. 4번.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중고로 나타내는 선택 행동의 다양한 현상을 분석하였다. 채은아, 4번에 1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죠? 왜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은이는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이유를 찾아야죠. 왜 내용 없이 그냥 글만 보고 맞다고 합니까?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기대 효용 이론이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물어볼 거예요.
채연아 왜 1번이야? 찾고 있어요. 동건아 4번에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현재 상황에 그 중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대안을 선택하실 때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대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대안 하나를 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하나씩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데 이게? 1번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여기서 붙여주세요. 현재 상황을 중고로 하는 건 전망이론입니다. 네, 전망이론입니다. 4번에 1번은 전망이론입니다. 기대 효용 이론이 아니라 전망이론입니다. 어디 있어요? 전망이론. 그림 그림 왼쪽 셋째 줄. 셋째 줄. 이걸 찾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기준으로 뭐예요?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게 판단하는 건 누구다? 바로 현재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득이냐 손실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건 바로 뭐다? 전망이론이에요. 현재 상황을 중고로 하여 선택하는 건 전망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기대 효용 이론은 또 맞아요.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기대 효용 이론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계산해서 최대되는 이득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근데 뭐 이거는 전망이론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갑시다. 답은 1번이고요. 어렵습니다. 4번 어려웠습니다. 채연아 1번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네. 네, 그냥 1번 문장을 보고 그냥 그럴싸하다 하면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 현재 상황을 중고로 하여 선택 행동의 다양한 분석을 하였다. 뭐 틀리지 않은 내용이네. 맞다 하면 안 돼요. 찾아야죠. 근거를 찾아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1번 맞다 아니다를 해야지 1번 맞아요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맞아요. 왜? 선생님이 잠깐 고민을 해볼게요. 뭐예요? 설마 1번부터 틀리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1번 한 거 아니죠? 네. 5번은 그럼 채연아 5번에 가볼까요? 그럼 채연이 하면 좀 그러니까 H 5번 기억에 대한 사례예요. 집중하세요. 기억이 뭔데요?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리시면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쉽다. 뭐라고? 쉽게 떠올리거나 또 만약에 상기가 또 뭐였어? 쉽게 떠올리거나 자주 접하면 빈도가 높다. 몇 번일까 예은아? 넌 안 풀었으니까. 채연이 언니로서 대답해줄래? 네. 1번 3번 3번
3번이래요. 왜냐면 전자가 후자보다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복기 때문이다. 자주 접하기 때문에 뭐다? 사망률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은 왜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해서 뭘 쉽게 떠올리고 뭘 자주 접해요? 신이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없는 게 쉽게 떠올리고 자주 접해요. 다음 넘어갈게요. 6번. 카너먼의 입장에서 윗글의 상황 1과 상황 2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봅시다. 6번 1번 B 안에 50만원과 D 안에 50만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다르다. B 안에 50만원과 D 안에 50만원 다르죠? 왜냐면 B 안에 50만원은 뭐였고요? 위험을 회피하고 여기서 50만원 할 때는 위험을 추구하죠. 거기서 아까 전에 여기 달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50만원은 이득을 취할 때 50만원과 손실의 50만원은 얘가 손실할 때 50만원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D안을 선택 안 하고 C안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가치가 같았다면 이 사람들이 둘 다 이 상황 1과 2에서 분명히 부여하는 가치가 같았다면 만약에 B안을 선택했으면 사람들이 D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틀과 부정적인 틀에서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B안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A안을 선택했죠. 그래서 둘의 두는 가치는 다르다. 맞는 거예요. 1번. 둘의 부여하는 의미의 가치는 다르다.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회피 성향이고 C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 추구 성향이다. 말도 안 되죠. A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6번의 첫 번째 뭐예요? B안을 선택해야 되죠. B안입니다. 답은 2번. 아까 제가 주구장창 설명했어요. 넘어갈게요. 7번. A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을 추론해야 돼요. 소문자 A가 뭐였을까요? 소문자 A는 전망이론. 오케이. 전망이론. 전망이론. 이은아, 한번 정리해보자. 전망이론은 결국 보지 말고 말해보자. 뭔데? 그 이득이랑 손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 어떻게 느끼는데? 네? 이득과 손실이 어떻게 느끼는데? 응? 이득과 손실이 어떻게 느끼는데? 잃고 얻잖아요. 네. 네. 그럼 이득은 얻고 손실을 잃는데 왜? 네. 그래서? 그때 느끼는 뭘 느끼는데? 감정. 어떻게 느끼는데? 태양 어떻게 느껴? 네? 이득이 응. 전망이론. 이득과 손실이 있을 때 뭐? 이득에 대한 감정이 응. 더 작죠. 네, 이득이 더 작고 손실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게 전망이론입니다. 이득은 적게 느끼고 손실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실이 크다 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효용은 누가 높은데? 반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효용은 여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큰다는 거에 가중치가 생겨서 거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해야 됩니다. 먼저 써보시고 한 달 후에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십시오. 전매액 한번 해드립니다 라는 광고는 솔깃해져서 쉽게 구매한다. 막상 한 달 후 마음에 안 들어도 사용하던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한 금액을 환불받는 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반품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품을 그냥 안 하고 써버린다는 거예요. 왜? 손실이 무조건 무슨 이론에서?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주장해야 돼. 즉 그럼 답은 뭘까? 왜 반품 안 할까? 손실이 이득보다 크게 여겨지니까.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이 환불받을 때 느낌인 이득반보다 크게 느껴지니까. 답은 4번이에요. 넘어갈게요. 8번. 8번 아닌데? B를 고려해 볼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서 선택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B. B는 뭔데요?
트류과. 틀효과예요? 네. 긍정적인 틀, 부정적인 틀 효과였네요. 틀효과. 틀효과를 봅시다. 어디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600명의 주민이 죽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가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는 400명이 죽게 되고 프로그램 나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모두가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다. 여러분들은 가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채은아, 가 선택할래? 어차피 600명은 죽게 되는데 400명 죽을래? 아니면 로또처럼 3분의 1은 아무도 안 죽거나 아니면 다 죽거나 뭐 할래요? 나, 채은이 나래요.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정책 담당자라면 가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사람들은 부정적인 틀이죠. 일단 어떻게든 죽죠. 틀효과예요. 죽음이니까 뭐예요? 부정적인 틀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틀에서는 뭐 한다 했어요? 위험을 추구하죠. 그래서 위험 추구의 선택은 뭐예요? 프로그램 나죠. 딱 전형적인 체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가 많을 것이다. B. 부정적인 틀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답 2번.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틀효과는 죽음이고 부정적인 틀이니까 위험 추구. 위험 추구는 프로그램 나. 저는 가 할 거예요. 사다리 타기 할 거예요. 난 600명 중에 200명에 걸릴 자신 있어요. 똑같잖아. 사람은. 자, 이 나왔습니다. 한번 9번 갑시다. 9번 뭔데요? 보기는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득 영역에서는 성과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성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어떤 폭이 어떻게 된다. 보기는 윗글의 그림에 대한 설명. 윗글의 그림을 봐야 돼요. 윗글의 그림 여기.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이득의 영역에서는 이득 영역은 여기죠. 이득 영역은 동일한 크기로 증가할 때마다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는 하죠. 증가는 해요. 일단 증가는 해요. 증가는 하는데 증가하는 폭이 점점 처음에는 이만큼 증가했다면 두 번째는 요만큼, 나중에 요만큼은 요만큼 거의 증가하는 폭이 어때요? 엄청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은 구간을 나눠봅시다. 똑같은 구간을 나눴을 때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두 번째는 요만큼 줄어들고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몇 시죠? 33분. 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면 근데요, 쌀 수 있으면 싸보세요. 급해요. 많이 급해요. 엄청나게. 넣으세요. 갈래? 여기 차였으면 저랑 같이 가지 마세요. 혼자 가요. 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이제 다시 저녁 안 먹고 8시에 마치는 방향으로 다 바꾸려고. 너무 싫어. 저요? 응. 아, 싫어. 응? 왜요? 그 좋아 보여서요. 머리는 싫어요. 그럼 우리도 합숙하는 또 한 11시에 자게요. 축구가 와서 자는 거지. 축구가 오늘. 아, 발목 아프다. 어제 발목 쓴 것도 없는데.
바르는 파스텔레. 응? 축구 너무 재밌어가지고. 난 별로 뛴 것도 없지만 재밌었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우리 45분가 뛰어가지고. 김우씨가 거의 노예 불러가지고. 응? 김우씨가 응. 거의 노예 불러. 그냥 기용이 이 새끼랑 팀 같이 안 한다니까. 이 새끼는 뒤에서 말만 한다니까. 아니 김우씨 좀 뛰긴 하는데 아 저거 배우 골 넣어라 그래가지고. 기용씨 글러 먹었어요. 분명히 뚫어서 돌파해서 슛 쏴야 되는데 지도 존나 귀찮아가지고 거기서 중거리 때리는데. 저보고 그렇게 하래요. 웬만하면 중거리 때려라. 그래야 넣을 수 있다. 새로운 신진 2명이 잘하지 않았나? 그 중에서 공격수 빠르대. 근데 걔는 그게 좋아요. 이제 다음에 오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일단 무조건 턴에서 막 공을 길게 안 가져가요. 진짜 딱 패스. 무조건 패스 주고 살짝 돌파해서 바로 슛. 발목 힘이 좋으니까 진짜 슛이 기용이랑 걔들은 발목 힘이 좋아요. 세컨 몰리는 거 잘하고. 너희들은 발이야. 너희들이 계속 파울 당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 파울 아니잖아. 발목끼리 좀 부딪혔을 때 거기서 다 파울인가? 그러니까 제가 공을 잡고 있는데 그 수비수가 공을 터치를 안 하고 제 발에 건드리는 파울이죠. 근데 뭐지?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발 건드려도 웬만하면 뭐. 넘어가는 게 암묵적인 룰이니. 유럽에서도 뭐 서로 발 같은 거 존나 많이 까잖아. 거기 심판 있잖아요. 심판이 봐줘. 심판이 보고 파울을 하지. 근데 내가 최근에 막 그런 거 하이라이트 같이 보면 존나 거칠던데? 존나 거칠게 해도 잘 안 불던데 파울. 아닌가? 몸싸움 아니고. 뭔가 몸싸움인가? 싸움 발도 걷어 차고 막 존나 거칠던데. UFC 본 거 아니야? 그런가? 물론 나는 파울 안 하잖아. 내 파울 하는 거 거의 못 보지 않나? 나는 진짜 파울 안 하는데. 나 진짜 딱 공만 건드리는데 웬만하면. 근데 내가 공 건드렸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 난 솔직히 미안 안 하고 싶은데 분위기를 보면 뭔가 미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괜찮나 하지 미안한 적 없어 이제. 나 진짜 웬만하면 파울 안 하는. 파울 했을 때 내가 미안하다 하는. 어디가? 채영이한테 가? 여자 날씨에서 잘. 아까까지 지금 왜 나한테 릴레이처럼? 채연아, 난 너희들이 아침 7시 와가지고 8시 가니까 너무 좋아요. 왜요? 그럼 자유롭게 우리 축구하러 가면 돼요. 네. 그럼 7시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11시까지 하는 거죠. 긍정적이네. 그럼 어떡해요? 가도 돼요? 아니요? 7시 왔어요? 네. 7시 몇 분 하는데요? 7시 반. 그럼 너희는 8시 반에 하겠네요? 아니요? 왜요? 10분 공부할 거예요. 했어? 아니요? 할 거예요 진짜. 되죠. 지금 화장실 한번 갔다 왔으니까 10분 썼네? 아니죠. 그거는 전신 시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쉬는 10분 쓴 거잖아. 쉬는 시간을 땡겼어. 그러면은 30분 공부하면 되죠. 대인이랑 같이 호흡 맞춰가지고 쉬는 시간 3개 날리고 해봐봐. 네, 쌤. 아까 전신 시간에 수업했잖아요. 응. 그거 인정해주세요. 지금 놀고 있잖아. 체험이 할 시간 돼가지고 지금 놀고 있잖아.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 안 될 거예요. 지금 동호회 갔다 오는 말은 10분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쉬는 시간 때 안 쉬잖아요. 응? 맞아요. 50분에 또 안 쉬잖아요. 그럼 벌써 10분 공부했으니까 20분 공부했으니까. 아니, 한 번으로 쳐야지. 대충 하면 되죠. 끝났으면 단절이 나와. 대충 해도 돼요? 아니요? 좀 공부하면 되죠. 말을 안 하는 그냥 대충 공부했어요. 김천이 안 올라와요. 올라가지 이제. 올라오지 마라. 이제 생이 가야지. 따뜻하잖아 이제. 그냥 수학이 따뜻해요. 진짜요? 채연아, 그러니까 켜놓고 가야지. 니 혼자 이기적으로 그렇게 꺼놓고 가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그게 완전 차가운 바람인데 그러면은 아니지, 기계가 따뜻해지자 해도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예열하는 시간이 있잖아. 에어컨도 아니고 어제 따뜻한 안 녹겠나? 그래서 내가 좀 낮으자고 했잖아. 근데 언니가 추운 걸 어떡해? 하면서 껐잖아. 아니 추운데 어떡해 그러면 공부하는데 더 추워지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배려해서 꽂은 거였는데. 네가 니를 배려했어? 아니요 제 올까봐 잘못 꺼졌는데. 상식적으로 온풍기를 켰는데 찬바람이 나와서 더 추워진다는 상식을. 아니
상식 그 얘기가 안 돼요. 아 상식이요? 상식이요? 근데 상식 얘기하면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한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반성해야 돼. 아니 상식적으로 추운데 어떡해? 직접적으로 내보고. 아 진짜 놀린다. 아 진짜 제가 말하니까 개웃기다. 아니 상식이랑 거리가 먼 사람. 추우면은 계속 추워지는데 그럼 꺼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켜놓으면 더 추워지는데 그러면 그래도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개웃기네. 자,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래 비용의 종류, 총 거래 비용의 개념,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 기업의 규모가 변화하는 이유, 규모와 생산 비용의 관계,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뭐예요?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뀌는 게 개 많네. 오늘 다 읽고 풀어야 돼요. 기억, 니은, 사전적 정의 갑시다. 현대 사회의 기업들은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과 합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신제도학파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규모 변화를 거래 비용으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거래 비용 이론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이란 여기서부터 읽을 만한 가치는 여기서부터 있어요.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재화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생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걸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별표. 일단 거래 비용이란 재화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껌을 만드는데도 돈이 들지만 껌을 이동하는 택배비도 들고 또 중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매 상인이 있고 소매 상인이 있고 문방구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오는 비용을 싹 다 포함하는 걸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즉 경제 주체가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도 돈이 들겠죠. 가격이나 교환의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해서 계약하는 과정도 있겠죠. 또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여부도 있겠죠. 그리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럼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하는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인 시장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재화를 거래할 때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재화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하다 보면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택배비 이런 거겠죠. 운송비. 그러니까 재화를 뭐 하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자. 우리가 그냥 만들어 비자 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을 합병하여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거래를 결국 뭐예요? 자체적으로 생산하자. 그게 뭐예요? 거래를 내부화하자. 그러면 조직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거래 비용 발생하는 걸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시장에서도 거래 비용이 생기는데 이제는 조직이 합병을 하든 인수를 하든 합쳐가지고 우리 안에서 만드니까 시장 거래 비용도 있고 조직 안에서 일어나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을 합치면 총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을 가지고 기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장 거래 비용이 크면 조직 거래 비용은 작겠죠. 왜냐하면 조직 안에서 안 만들고 시장에서 만드니까. 근데 조직 내 비용이 크면 어떨까요? 시장 거래 비용이 작겠죠. 시장에서 만들 걸 뭐 한다고? 그냥 우리가 만들자. 조직 내에서 만드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처음에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제품을 생산했어요. 근데 반대로 뭐하자?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부품을 제품에서 제품을 생산하자. 그래서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시장 거래를 통해서 모든 부품을 조달한다면 다른 기업과 시장 거래를 통해서 모든 부품을 조달하면 조직 내 거래 비용 따위는 발생하지 않죠.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하겠죠.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거래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 왜? 시장거래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걸 줄여야 돼. 결국은 시장거래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럼 또 줄이려면 어디서? 기업 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 내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부품을 자체 생산해서 내부 거래를 증가시키면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당연히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시장 거래 비용이 크든 조직 내 보다 비용이 크든 포인트는 총 거래 비용이 뭐여야 돼? 작아야 되죠. 총 거래 비용만 작으면 돼. 시장이든 조직 내든 상관없이 이 두 개를 더하면 총인데 총이 어떻게 되든 작아야 돼요. 무조건 시장이 작다고 해서 조직이 크면 의미가 없고요. 시장이 크다고 해서 조직이 작으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합쳤을 때 최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서 부품 자체를 생산. 그래서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해서 부품을 생산. 이 지점이 기업의 최적 규모. 최적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거래 비용이 왜 발생할까? 거래 비용 이론에 따르면 이를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인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인간적 요인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대요.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 요인은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 먼저 인간은 거래 상황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인간은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효용,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모습. 이와 같은 인간적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 상황 속에서 완벽한 선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안 되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안심 거래 서비스 아닙니까? 저거 넣어보세요. 안심 거래 서비스. 인간과 인간이 신뢰만 100% 할 수 있다면 안심 거래 서비스가 나왔을까요? 라는 거죠. 안심 거래 서비스 중고나라 그런 거 있죠? 안심 거래 서비스 에스크론가 무슨 그런 거 쓰면 수수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안심 거래 서비스에 돈 맡기고 할 때 수수료 들잖아. 그 수수료라는 거 왜 들어요? 나도 수수료 안 주고 싶지. 근데 저 새끼한테 신뢰가 안 가니까 이 새끼가 돈 떼먹고 나름 어쩔 거야? 수수료를 거는 거예요. 안심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그 쓸데없는 거래 비용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환경적 요인에는 왜요? 이번에는 인간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서는 자산의 특수성과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대요. 또 볼까요? 자산의 특수성이란 다양한 거래 주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특정 거래 주체와 거래에서만 높은 가치를 갖는 걸 자산의 특성을 말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표시만 해봅시다. 따라서 특정 주체와 특정인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가치를 갖던 것이 특정한 사람과 거래에서는 가치가 높은데 다른 예를 들면 생리대는 여자들끼리는 가치가 높지만 남자들에게는 생리대가 필요가 없잖아. 생리대는 여성들끼리에서는 높은 가치를 갖지만 다른 주체인 남성들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완벽한 예시였다.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원아, 채연이 생리대 가질 거야? 안 사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특정한 다른 주체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하지만 채은아, 네가 만약 동생이랑은 생리대를 주고 받을 수 있잖아. 네, 특정한 주체, 여성들끼리는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산의 특수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자산의 특수성이 높으면 경제 주체들은 그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안정장치라는 걸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장치 이런 안심거래 서비스 수수료가 드는 걸 마련하면 거래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상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요. 상대방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모르니까 이 잘 모르는 사람과 굳이 자신의 이득을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겠죠.
그럼 정보가 뭐 하겠어요?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이 정보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보원을 붙여서 정보를 알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심플해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적 요인 2개, 환경적 요인 2개, 이 2개를 나중에 문제 풀 때 찾으면 됩니다. 찾아봅시다. 10번. 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번에 거래 비용의 종류 설명했고요. 거래 비용의 종류 설명해볼까, 이은아? 네. 뭔데요, 1번? 그 조직 거래 비용, 랑 총거래 비용. 와우.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내 거래 비용, 그리고 총 거래 비용의 개념은 2개를 합치면 총 거래 비용이다 설명했고,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려면 내부 조직 거래 비용을 높이면 되겠죠? 기업의 규모는 왜 변했어요? 합병하거나 인수해서 조직 내 기업을 커지려고 했죠. 근데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것과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드나 적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 가정해서 빨리 풀었습니다. 11번 가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채은아 1번에 1번 될까요? 안 될까요? 11번에 1번.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이거 다 그거 총 비용 들잖아요. 무슨 비용이 들었는데요? 흙을 직접 채취하는데 비용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동관아 이거 맞아요? 틀려요? 1번 답으로 맞아요. 왜요? 왜 적절하지 않은데? 왜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흙을 직접 채취하는 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아 진짜 동건이는 답인 이유를 진짜 본문에서 찾지도 않고 그냥 보기 내용만 주구장창 읽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내가 물어봤을 때 저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이거는 그 이론이 아니라 무슨 이론이었다까? 전망 이론이다라고 책에서 있는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답은 1번이 왜 1번이냐 했을 때 도자기가 직접 흙을 채취한 거 도자기를 빌릴 때는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왜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도자기 장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니까 당연히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왜? 이거예요. 왜? 그럼 왜라고 물어볼 때는 비문학이잖아요. 본문에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거래 비용이라는 게 언제 발생해요? 거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상대방을 탐색했어요. 지금 흙을 채취해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상대방을 탐색했어요. 가격이나 교환을 하는 조건을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계약했나요? 또 계약 후에 계약 여행 이부를 확인하고 강제했나요? 그냥 지 혼자 만들었잖아. 도자기를 혼자 만들었고, 혼자 만든 거는 거래 비용이 아니에요. 거래 비용은 상대방을 탐색해서 그 상대방과 협상을 해서 계약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게 거래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산이에요. 거래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뭘 했어요? 탐색을 했죠. 상대방과 탐색했고, 상대방과 흥정했고, 상대방과 계약서 썼고, 그거를 강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고, 다 되잖아요. 방금 제가 표시했던 요 부분을 짚어줘야 됩니다. 왜 답이 1번인지라고 물었을 때. 이해됩니까? 이게 논리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냥 단지 왜 1번이라고 했을 때 딱 봐도 1번이잖아요. 는 아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12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돼요. A 어디 있습니까? A. 여기 있네요. A. A는 심플하게 말하면 그거죠.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려고 뭐예요? 우리 조직 내 내부 거래를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자, 저기 어그로 끌리지 말면서 가봅시다.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자, 총거래 비용이
낮으면 여기 E가 총 거래 비용이 가장 낮은 점이죠. 그래서 E가 최적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E의 최적. 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했대요. 조직 내 거래 비용이 A에서 B 이만큼 증가했죠? 그럼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하던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장 거래 비용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2번)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로 감소했대요.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 그러면 뭐예요? 기업 내부는 그 C에서 F 사이에 요만큼 증가했죠? 기업 내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죠. 한번 D에서 1호 뭐가? 총 거래 비용이 줄었대요. 여기 D에서 1호 총 거래 비용이 줄었대요. 좋고요. 그러면 내부 조직의 규모를 뭐예요? 축소했다.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했다. 근데 D에서 1호 갈 때 조직 내 거래는 뭐 했어요? 증가했죠. 근데 뭘 축소했어요? 다음 몇 번? 3번. 아니 여기 D에서 1호 갈 때 조직 내 거래가 증가했잖아요. 근데 왜 내부 조직을 왜 축소돼요? 뭐가 축소됐어요? 시장 거래를 하던 걸 줄였겠죠. 차야 가만히 있어. 네 핸드폰인데. 네? 네 핸드폰 아니야? 오늘 핸드폰 좀 와봐. 어? 네. 딱. 또 뭐를 바탕으로?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야 된대요. 가. 이번에 가는 어디 있어요?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 아, 그거 실컷 했죠?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 인간 요소, 환경 요소. 자, 사례 1.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A 기업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볼트를 특정 기업이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이 조달하고 있다. 사례 2. 의료기업 생산업체인 B 기업은 핵심 부품을 C 기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을 위해서 두 기업은 계약을 할 때 장기간의 계약 쪽으로 배치하였다. 사례 3는 D 기업은 새로 개발한 제품의 원재료를 외국의 이 기업에서 조달하고자 이 기업이 경제하는 어떻게 두셨다. 환경 요인의 얘는 뭐예요? 환경 요인의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자, 1번 가볼게요. 보기를 이해해봅시다. A 기업이 조달하는 볼트의 자산 특수성은 높지 않다. 자산 특수성이 높지 않다. 맞나요? A 기업. 특정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도 다 되니까 특정한 것 빼고도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 특수성 높지 않다. 너무 좋죠. B 기업과 C 기업이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 계약 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거래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당연히 안정장치를 마련하려고 명시했다. 너무 좋죠. B 기업과 C 기업은 핵심 부품이 아닌 지인 특성으로 인해서 왜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내냐면 상대가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조건을 바꿀까봐 긴 기간 동안 명시를 해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안 하겠죠. 너무 좋죠. D와 E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군. 정보가 불확실성이지면 당연히 거래 비용이 높아지겠죠. 5번. 이 기업의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D 기업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어디서 나와요? 찾아가야죠.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서 봐야죠.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서 공유를 안 하고 정보가 불확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거래 비용이 증가했지. 여기서 상대방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인간은 애초에 완벽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도 했어요.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기억에서 미음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가봅시다. 기억이 뭐예요? 돌아가기 귀찮아요.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행은 뭔데요? 실행. 실행하는 거죠. 이행은 실행인데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하는 걸 뭐라고 해요? 병행. 멀티태스크를 병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유는 뭔데요? 고려. 고려 맞나요? 자, 디귿은 연모. 연모. 모습이죠? 겉모습이나 덴데미 좋죠? 리을은 보완. 보완. 모자란 거나 부족한 걸 보충한다 좋죠? 미음은 공유는 공동으로 소유한다 좋죠?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